제가 그 2016년도에 예. 노벨라이라는 그 학습지에다가 그 선생을 해준다고 그래갖고요. 예. 신청을 했어요. 네. 그 사람이 찾아와갖고 이제 선생 해준다고 그래서요. 예. 근데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기다렸더니 선생을 안 하고 책만 날라오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왜 선생님 왜 안 오냐니까 며칠 있으면 갈 거라고 좀만 예. 기다리라고. 그래갖고 예. 기다렸죠. 네. 근데도 계속 안 와갖고 예. 전화를 계속 했는데 기다리래요. 예. 그래갖고 계속 뭐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다른 데서 전화 왔어요. 예. 그래갖고 왜 선생을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요. 예. 자기는 원래 자체에 선생이 없대요. 그럼 왜 선생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알 바가 아니니까 예. 그 사람이랑 얘기하래요. 그러면 나 해약하겠다 그랬더니요. 예. 그 위약금을 달래는 거예요. 예. 난 못 준다 그랬어요. 네. 그랬더니 이제 해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돈을 갖다가 계속 빼가더라고요. 학습지 비용을 매달 떼가요? 예. 예. 그래갖고 이제 돈을 안 넣는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빼고 해갖고 37만 원을 갖고 갔어요. 예. 그러면 자기네가 그럼 책값이라도 네. 저거 하는 거니까 그걸로 한 달에 7만 원짜리니까 네. 37만 원이면 자기네 그 책값도 다 되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하도 전화 와갖고 이제 그럼 경찰서나 법원으로 가자 그랬더니 예.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딱 끊겼어요. 예. 그래갖고 그러면 그걸 다 끝났나 보다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2년 정도 되니까 예. 법원에서 날로 온 거예요. 돈을 내라. 그래갖고 이렇게. 그때 예. 당시에 애를 낳아가지고 정신도 없었고 예. 그래갖고 그 시기를 놓쳤어요. 네. 근데 이제 시기를 놓쳤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제가 그 법무사를 갔더니 그 사람이 뭐 20 얼마면 좀 된다 그래갖고 예. 기다리래요. 예. 그리고 기다렸더니 이 사람은 날라오는 게 뭐 처음에 뭐 180만 원 이렇게 날라오고 지금 200만 원 넘게 자기네가 와서 꽂아놓고 갔더라고요. 위약금이요? 네. 그렇군요. 네, 일단 저는 좀 한 달만 봤는데 예. 네. 석 달이라고 얘들이 이제 거짓말을 해갖고. 일단 뭔가 학습지 영업하시는 분과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선생님이 온다고 그분이 하셨는데 안 네. 오니까 나중에 뭐 본사 측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하셨는데 원래 그런 게 네.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강문혁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강문혁 변호사입니다. 네. 예, 선생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. 네. 법원에서 뭔가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. 법원에서 받은 문서 가지고 계세요? 지금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예. 집에다 놓고 와서요.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. 법원에서 뭔가 받았다. 그럼 예전에 지급 명령 뭐 이런 거 받으셨습니까? 기억나세요? 지급 명령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왜냐하면요, 사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위약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또 있긴 있는데 네. 그것과 별도로 지금 법원에서 제 추측컨대 아마 판결이나 지급 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네, 그게 무슨 사건 번호 뭐 이렇게 돼갖고요. 예.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는 대응을 안 하신 거죠. 네, 애엄마가 애를 그때 당시에 낳아가지고 음. 정신이 없었어요. 그 날라왔는지도 몰랐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만 놓고 보자면 선생님은 별로 위약금을 내실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. 네.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설령 이제 법적으로 어떤 뭐 돈을 낼 의무가 없더라도 네. 그 상대방이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어요. 소를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. 그걸 다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네. 만약에 그렇게 판결까지 나버린 상황이라면 네. 사실 또 문제가 달라지거든요. 네. 근데 또 상대방이 한 게 해놨더라고요, 또. 상대방이 제기한 게 뭐 지급 명령이다. 네. 또 이러면은 또 그걸 뭐 다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네.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급 명령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지급 명령인 것 같으세요? 네.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통장도 압류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? 네. 그럼 압류 애엄마 걸로 해놨는데 예, 예. 애엄마 거는 이제 돈만 빼가고요. 예. 제 거는 이제 압류만 시켜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류가 됐다는 말은 아마 채권 압류, 그러니까 통장에 압류됐다는 말은 말하자면 예금 채권을 압류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. 네.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법적으로
이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.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하시려면 네. 제일 중요한 게 법원에서 받았다는 그 문서를 확인해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뭐 조금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청구 이의소 이런 거 안 들어보셨죠? 네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시려면 네. 이제 소송을 하셔야 돼요. 아, 소송은요? 예, 예. 그래서 예전에 그 학습지 업체에서 지급 명령을 신청한 걸 전제로 한다면 네. 그 지급 명령 신청은 부당하다. 그때 지급 명령이 나왔지만 네. 그것은 부당하다. 네. 나는 위약금을 낼 의무가 없다. 이러한 소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네. 그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네. 청구 이의소 뭐 어쨌든 그 예전에 받은 지급 명령이 부당하다는 그런 거를 법원에서 인정받으시면 그 다음에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나중에 또 신청도 하셔야 되고요. 네.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. 네. 네.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실까요? 예. 예.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? 그게 제일 궁금한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적이 없겠네요. 그러면 판결문이 지금 없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조언을 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? 그러니까요, 사실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. 예. 학습지 업체나 이런 뭐 방문 판매 업체들이 채권이 소액인 비교적 소액인 점을 이용해서 그냥 일단 질러 놓는 겁니다. 소송을 하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예.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에 덜컥 그 지급 명령이 그대로 확정돼 버리고 예. 그걸 근거로 이렇게 압류를 하는 경우인데요. 네.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. 청구 이의소. 그러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번거로운 일이거든요. 그렇죠. 사실 소송 가액 자체가 막 크지도 않고 하니까 이거를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까지 가기가 굉장히 번거로우실 텐데 네.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. 계속 통장에 압류돼 있으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하시잖아요. 예. 그래서 저로서는 어쨌든 뭐 변호사나 법무사 뭐 또는 법률구조공단 이렇게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지급명령 결정, 그 다음에 채권 압류, 법원에서 왔다는 그 채권 압류 결정문 이런 거를 갖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. 네. 예, 그래야만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. 어떻게 보면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교재 신청을 받으셨던 어떤 뭐 한 분이 있으시겠죠? 네네. 그분 뭐 연락처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. 본사에서 얘기한 거가 다른 계약을 체결한 거지 않습니까? 그분을 대상으로 뭐 그렇죠. 손해배상 근데 청구도 안 되나요? 그거는 현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. 가장 간명한 법적 해결 방법은 예, 사실 의뢰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간명한 것은 어쨌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서 기존의 지급 명령을 효력을 깨뜨리고요. 예. 그다음에 채권 압류도 이제 취소시키는 그런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아, 예. 그러면 이제 청구 이의소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시죠. 어떤 서류를 챙겨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 명령 찾아보시고 판결문 받은 거요. 예. 그다음에 채권 압류 결정 받은 그것도 챙기시고. 예. 그다음 계약서 같은 거 쓰신 적 있으신가요? 썼는데 다 잊어버려 갖고요. 그래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은 소를 제기하고 다툼이 되면은 상대방에서 그런 것도 다 제출할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충분히 증명하실 수 있을 만한 사건이니까요. 네.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선생님이 가장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 명령 그 보관하고 있는 거 가지시고 그다음에 압류 결정문도 받으셨을 거예요. 그거 가지시고 네. 사실 가까운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시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힘든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를 제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. 네.